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증시 영향을 초반에는 받았죠.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 오늘 시가총액 5위까지 평균적으로 한 6%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딱 봐도 특이하죠.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보통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높아질 때 추세적으로 강하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좁은 곳에서 보면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최대 고비처가 이제 눈앞에, 이 대단한 매물대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걸 돌파할지는 좀 의구심이 생기지만, 어쨌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좀 바뀌었나 이런 기대를 좀 갖게 했고, 오늘 상승폭 자체가 2020년 4월 7일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반전으로 돌아섰을 때 하루에 7%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후로 최대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뭔가 좀 돌렸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했죠.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뭐 제가 이제 인둘기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발언을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 둔화된 건 맞는데 침체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GDP가 설령 마이너스 나온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이제 고용이 너무 좋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워낙 GDP가 전년 대비 확 좋았기 때문에 올해 나쁘게 나와도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용이 이렇게 좋은데 이걸 갖다가 이제 경기 침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로 보거나 경기 침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좀 안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회의에서도 많이 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뭐 0.75 또 올릴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표 보면서 이제 결정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 3.0에서 3.5 정도, 제가 이제 못한데 3.0에서 3.5 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비 0.75에서 1.25 정도 높은 수치를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0.75를 또 올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는 걸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인상폭을 좀 줄일 시점도 올 것이다. 이게 사실 지금 와서 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이야기한 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정점으로 보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를 하게끔 만들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연준 때문에 경기 침체가 된다? 이거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침체를 유발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말을 바꾸면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올 정도로 금리 올리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이 꿈보다 해몽이라고 투자자들은 다 좋게 좋게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대로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올라갔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미국 올해 연말 기준금리 전망이거든요. 3.25에서 3.50이 지금보다 1% 정도 높은 게 가장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회의가 3번뿐인데 이제 저 정도 올라간다라는 거는 0.5, 0.25, 0.25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전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렇게 차트로 나오는데, 이거 CNBC 그림입니다. 근데 어쨌든 2개월 연속해서 0.75%포인트나 올렸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이 이렇게 올려버리면서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2020년 3월이 아니라 아예 2019년으로 금리가 되돌아가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금리로 빠르게 역대급 빠르게 복원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는 이제 파월 회장의 발언보다는 저 내용을 같이 또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저렇게 빨리 올라가서 2019년으로 금리가 올라갔는데 2019년 같은 금융시장 환경은 아니지 않나? 물가가 여전히 높은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좀 한 거죠. 그래서 그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본격화될지도 몰라. 여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시아 증시는 오늘 대체로 이렇게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FOMC 회의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1% 넘게 회의 당일날 1% 넘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 평균적으로 0.3% 빠졌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0.09% 약보합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다음 회의 때까지는 0.5%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일날 많이 올라가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 별로 재미없었다. 이런 데이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좀 시장이 오버한 것 같다. 이런 어떤 점도 투자자들이 선뜻 미증시 올라간 것만큼 우리도 올라가야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되게 많이 샀죠. 이제 좀 매도 나와서 혹시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4천억 원 이상의 어떤 매수가
들어왔고 종목도 구성이 나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매수한 게 절반이었거든요. 저게 워낙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쇼커버가 좀 붙었던 것 같아요. 그 대규모 수주, 포스코 케미칼 같은 어떤 수주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보면 2차 전지,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 SDI, 포스코 케미칼, LG화학도 사실 2차 전지 때문에 올라간 거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성,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구성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이런 구성이었잖아요. 이런 구성이었는데 요 구성대로 이제 그대로 좀 자동차가 여기 좀 빠져 있지만 어쨌든 기아 오늘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구조에서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성 그대로 좀 가고 있는 게 지금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매수한 걸로 봤을 땐 공매도 쇼커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이 장 초반에 매수로 출발했다가 매도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이제 환율이 1,300원 깨지면서 선물 매도도 확 줄어들어서 오후만 놓고 오면 선물 매수로 들어온 것도 오늘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그냥 샀던 종목들 일관성 있게 사고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이슈를 보면 미국의 이제 2분기 GDP 나오고 그 이후의 증시 분위기, 이게 이제 경기 침체 플레임에서 좀 벗어나느냐 아니면은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좀 걱정하고 고금리에 대한 어떤 우려를 본격적으로 할 거냐,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가와 달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이제 아예 그냥 하락 쪽으로 확 가버리고 국제유가가 이제 100달러를 아예 정점으로 하면서 하향 안정되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안도감을 좀 가질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올라가고 달러도 강세 보이고 막 이래버리면 이게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 잡힐 수 있거든요.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이제 1,300원 밑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내려온 상태에서 고정이 될 거냐, 요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 수급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2차 전지하고 지수에 가려졌지만 삼성전자 실적 공개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반도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D램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제시를 했거든요. 외국인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매수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혹시 여기서 좀 끊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흐름이 나와주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적으로는 2차 전지가 단연이고, 그다음에 비철금속, 태양광 뭐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는데 여기에 이제 자동차하고 반도체가 또 계속 껴서 들어가주는 구도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환율 다시 차트로 보여드리면 고점 대비 좀 되게 많이 빠졌습니다. 1296원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1,300원 전후가 지지선이 돼서는 안 되고 아예 밑으로 내려가서 저 50일 이평선 밑으로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지 이제 조금 더 안도가 될 것 같습니다. 80원 이하까지 내친김에 밀고 나가줘야 좋다라는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제가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역전 관련돼서 걱정을 좀 하더라고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게 보시면 금리가 역전됐던 시기가 3번 있었거든요. 지금 이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례를 보면 노란색 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금리 역전됐을 당시의 주식시장 움직임이에요. 제일 왼쪽에 있었던 건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터졌을 때다 보니까 그 변수로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그런 형태가 나왔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뭐 역전되나 마나 그냥 올라가 버렸고, 그 다음에도 역전 이후에도 그냥 추세적으로 보면 그냥 계속 올라가는, 그러다가 이제 후반부에 좀 빠지는 형태가 나오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역전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시장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이제 금융시장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금리 역전 곧바로 주식시장은 반드시 하락, 이런 어떤 거는 통계적으로는 이제 맞질 않고,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어떤 통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ADR인데, ADR이 오늘 코스닥이 오전에 122까지 갔었거든요. 122까지 가니까 하락 종목수가 늘어나 버리더라고요. 아침에 상승 종목수 1000개 넘었다가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120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조금 상승 종목수가 줄어드는 모습이 다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의 장세는 지수하고 무관하게, 지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날이 자주 나오긴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종목만 골라가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뭐 BH라든가 뭐 인탑스라든가 이렌텍이라든가 이렇게 실적 평가가 후한 종목들이 확실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2차 전지라는 거 이외에 보면 실적주들이 확실히 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들을 좀 잘 찾아서 좀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전략, 그리고 수급을, 그런 종들이 또 수급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들 중심으로 좀 잘 구성하는 차분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이슈는 제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또 내용을 정리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